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보건 전문가들과 야당은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장 검역 검사는 여전히 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국자들 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없으며 자가 격리를 할 것으로 대답한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가고 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필요한 수준의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자가 격리 계획이 없는 입국자들에 대해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 수용을 하면서 검역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000명 정도의 입국자들이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야당 의원들은 그 사람들이 규정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퇴임 예정인 마이크 부시 경찰청장은 입국자들에 대한 정보가 일선 경찰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입국한 지 3일 이내에 이들은 방문할 수 없었지만 최근부터는 입국 시 경찰 추적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통해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직접 추적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경찰은 동의한 대부분의 입국자들과 연락이 가능하게 됐으며 화요일부터 동의한 입국자들에 대해 6,250개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지만 이 중 절반 정도인 3,000명 정도만이 회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당의 사이먼 브리지스 당수는 경찰이 밝힌 상황이 즉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검역을 강화해야 함을 입증하고 있으며 국경 방역에 구멍이 났는데 기대할 만큼의 록다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적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위험 수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 격리 수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로부터 돌아오는 뉴질랜드 입국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강화된 기준에 따라 언제나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시티 카운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산세를 6개월까지 납부 연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또 카운실 소유 건물의 세입자들에 대해 3개월간의 무료 임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카운실러들은 화상통화를 통해 이러한 대책들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리안 단지엘 시장은 경제적 손실을 입은 시민들에게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록다운에 대한 카운실 반응 대책의 시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록다운이 끝나는 대로 대규모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으로 밝힌 바에 따라 카운실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카운실의 CEO 돈 백센데일 경영 책임자는 어제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재산세 청구서가 발송될 예정이지만 금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압박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운실은 재산세 연기 납부에 대한 안건을 오늘 온라인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록다운으로 인해 상점들과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너지 자문기관인 에너지링크의 자료에 따르면 록다운이 시작된 이후 평상시 사용량에 비해 1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자는 상점과 산업체들의 사용량이 줄어들었으며 반대로 각 가정마다의 사용량은 늘어났지만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에 출근해 사무실과 전자기기를 켜고 업무 준비를 하면서 매일 아침 나타나는 에너지 사용 피크 현상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TY 포인트 알루미늄 제련소의 폐쇄로 전국적으로 1%의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었다고 관계자는 언급했습니다. 록다운으로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지역에 따라 전기 가격이 20% 정도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전국적인 록다운이 끝나게 되면 지역에 따라 다른 단계의 위험 수위가 발효될 수 있을 것을 암시했습니다. 블룸필드 국장은 바이러스 제거는 전국적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발병 사례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위험 수위를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이 동시에 위험 단계가 내려가기보다는 검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발병 사례가 적은 지역부터 단계가 내려가는 지역별 수위 조절이 진행될 것으로 블룸필드 국장은 밝혔습니다.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서던 DHB, 와이카토, 오클랜드, 와이테마타 지역이라고 밝히며 각 지역별로 랩 테스트와 확진 추이 등을 감안해 위험 단계를 조절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블룸필드 국장은 다른 나라 연구 사례들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6주 이내에 시민들을 위해 4,100만 장의 마스크가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록다운 기간 중 보건직원과 다른 필수 업무 종사자들에게 화난 대중들이 침을 뱉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러한 행위가 우리 모두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간호협회의 캐리 누크는 간호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려 하거나 위협하면서 침을 뱉는 대중들의 행위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호사는 사고 경위서를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위험이 있으면 간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보건 시스템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지만 불행히도 지난 며칠 동안 증가했다면서 해당 간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매우 돌발적인 것으로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호사는 그들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중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관심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참을성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뉴질랜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 수가 아직 안정화에 들어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89명이 추가돼 하루 증가 인원으로는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목요일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며 확진자 증가세는 정점이라면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록다운 효과는 일주일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건국장은 말했습니다. 블룸필드 국장은 일요일 어떤 기준이 경고 레벨 단계를 낮추고 록다운 규제를 풀 수 있는지를 대중에게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총 확진자 중 51%는 외국 여행과 관련이 있으며 31%는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이며 1%는 지역 감염입니다. 또한 17%는 조사 중이며 이 중 일부는 지역 감염으로 여겨진다고 보건국장은 말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검사 대상에 대한 변화를 밝힌 후 단기간에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호흡기 관련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검사자 수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공중보건국장 캐롤라인 맥켈네이 박사가 지난 수요일 확인했습니다. 전 국민이 자가격리에 돌입한 후 슈퍼마켓을 통한 밀가루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제분 회사인 챔피언스 플라워는 집에서 빵을 굽는 데 사용되는 가정용 밀가루 중 한 종류는 종전에 비해 무려 5배나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동은 카페나 레스토랑 등이 일제히 문을 닫은 뒤 각 가정에서 직접 빵을 구우면서 지난주 동안에 시민들이 슈퍼에서 대규모로 밀가루를 구입하는 바람에 빚어진 현상입니다. 록다운 이전에는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체 밀가루 제품들 중 가정용이나 슈퍼마켓에서의 판매용은 단지 6%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그동안 상업용 생산에 쓰였던 생산 라인을 가정용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 가동 시간도 크게 늘린 것으로 전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크라이스트 처치 지진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각종 사건들이 벌어졌던 경우에도 이처럼 판매가 늘어난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년 작황이 좋아 국내에서 밀가루 공급은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비도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